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글쓰기를 할 것이냐, 여러분들 숙제도 그렇고 뭐 방학 숙제나 뭐 아니면은 뭐 글쓰기에 대한 그런 어떤 숙제들, 뭐 이런 뭐 평가하는데 뭐 수행평가 같은 거 이렇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주고 맞추도록 할게요. 자, 보면 자, 글쓰기 요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좀 그렇지만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같이 자아 정체성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런 것들을 함께 설명하는 어떤 뭐 감상문이나 아니면 뭐 논설문 같은 걸 쓰려고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자, 주제 우선 얘기해야겠죠. 그쵸? 주제를 우선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건 줄거리 중심의 어떤 스토리예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은 간단하게 어떤 폼을 보여주면 크게 두 가지 폼이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뭐냐? 줄거리를 요약하고 그 줄거리 중심대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이 얘기했던 한 3가지 정도의 눈여겨볼 수 있는 주제를 관통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쵸?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센, 치히로, 그러니까 뭐, 이 어떤, 치히로가 센이 되면서 겪는 일들, 그치? 그리고 뭐, 가오나시에 대한 거, 자본주의 사회, 뭐, 환경과 직업윤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했었죠? 그쵸? 돼지가 된 이유,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줄거리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한 후에 그런 어떤 그 눈여겨볼 상황들,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런 눈여겨볼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 혹은 처음에 얘기할 때 아예 그냥 그 어떤 그 눈여겨볼 부분, 줄거리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눈여겨볼 부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마치는 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앞에는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이 글을 시작하는 어떤 준비 단계, 혹은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지금 주제로 삼아야 될 건 뭐다? 자아 정체성이죠. 그쵸? 자아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설명할 건지 들어가면서 시작을 하는 글들은 조금 쉽게 풀거나 아니면 연관되어 있는 어떤 에피소드를 얘기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해야겠죠.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글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처음, 중간, 끝이 있다고 해봅시다. 글에 있어서. 자, 처음은 여러분들 처음 쓰기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처음의 내용은 이렇게 돼야 돼요. 잘 보이려나? 처음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제는 이거야. 자아 정체성. 그쵸? 글감은 뭐예요?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 처음에는요, 주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자아 정체성이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제를 재정의하거나,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라고 하면 뭐예요? 의미를 정하는 거죠. 그쵸? 정의란 게 뭐다? 의미를 정하는 것. 그 의미 정하는 것은 이미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진행했죠? 자아라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쵸? 자아라는 게 뭐냐? 내가 나임을 아는 것. 기억나요? 내가 나임을 아는 것.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자아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시작. 처음에 어떡하냐? 자아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자아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자아는 이러이러하게 사전적으로 정의가 내려지지만, 실제로 내가 나임을 아는 것,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개념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자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구체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센과 치히로에서는 자아라고 하는 혹은 자아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아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 부분에 굉장히 훌륭하게 주제를 통해서 애니 이제 얘기하겠다 라고 들어가는 글이 되겠죠. 그쵸? 혹은 어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첫 글은 글의 처음은 여러분들이 쉽게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일수록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추상적인 내용일수록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 예를 들어 어린아이에게 거울을 보여주면 자기 자신이 거울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쉽게 눈치채기 어렵다고 한다. 일정한 나이가 지났을 때 자신의 모습을 인식한다고 한다. 이처럼 자아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스스로 알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은 이러한 경험을 통한 자아의 성숙에 대해서 보여주는 좋은 애니메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지금 선생님이 예로 든 것들은요. 이제 물론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써요?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자, 나는 내 식대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식해 보이려고 유식한 척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간단하게 쓰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 주제를 얘기하고 주제는 뭐였어요? 자아 정체성. 그럼 자아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자아 정체성은 이런 것이다. 아니면 뭐 사전적인 정의를 얘기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들 해요. 친구들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센과 치히로와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만 쓰더라도 굉장히 처음으로선 매끄러운 글이 되는 거야. 예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기가 어렵다면 그런 것들 고민해 보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 사고력을 높여주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끄집어내서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것 자체가 논술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어떤 노력의 자세입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기 전에 우선 한번 내가 그러한 습관들을 한번 길러보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예시도 예시고 아니면 그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현실 사례를 내가 한번 쭉 설명할 수도 있지. 그렇게만 딱 끝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요즘엔 그 알파고 이런 내용 나오죠. 그쵸? 알파고 이세돌. 그쵸? 자, AI란 AI가 뭐 유행하는 시대다 라고 내가 현실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AI가 자아가 생긴다면 어떨까 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궁금증도 갖게 된다. 자, 자아란 건 무엇인가 하고 그냥 끝낼 수도 있어요. 다시, 자, 알파고와 이세돌의 어떤 경기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다. 알파고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AI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AI, 인공지능이 자아가 성립되고 실현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줄까? 그리고 자아라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중간부터 자아라고 하는 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그쵸? 그냥 사례만 얘기하면 어때? 요즘에 이슈되는 게 이세돌과 알파고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그래 쏙 빠져드는데 갑자기 자아 얘기가 나와. 자아가 생기면 어떨까? 그리고 어때? 선생님이 아까 현실 사례 얘기했지. 그래, 알파고에 대한 얘기했지. 그치?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한번 뿌렸으니까 어떻게? 밑에서 책임져야 되지. 끝에서. 그래서 의미 부여할 때 앞서서 알파고와 이세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 근데 만약에 인간이 아닌 기계가 자아가 생긴다면 나는 왠지 조금 서글플 것 같다. 자아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를 찾아가는 그 센 치히로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기계보다 나은 점은 그러한 경험들을
혹은 그런 수고들을 기꺼이 해내는 그런 인간의 의지가 아닌가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처음에 뜬금없이 얘기했던 뜬금포가 어떻게 밑에서 해결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자, 중간은 어떻게 한다? 줄거리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상황들에서 얘기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잘 안 보이나요? 글을 쓸 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단 구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3단 구성이라는 게 뭐냐? 처음, 중간, 끝도 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문단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떠한 주장을 한다. 그러면 주장에는요. 뒷받침 문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뒷받침 문장이라는 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반론에 대한 봉쇄가 있으면 이건 굉장히 주장으로서 훌륭한 문단으로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자, 주장 예를 들어 센과 치히로에서 여기서 이제 주장이라고 하긴 뭐였지만 설명이 되겠죠? 혹은 정의가 뭐 재정의 정도 되겠죠? 의미 부여, 재정의 정도 되겠죠? 자, 센과 치히로에서 이러이러한 모습은 가오나시의 모습은 현대인의 탐욕과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외로움, 고독, 불안 등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가오나시가 이런 모습 보여줬던 건 이런 거다. 입이 벌려지고 뭐 이렇게 뭐 사금을 내뿜고 뭐 이런 것들은 돈으로서 자신의 외로움과 그 자아의 기준이 성립되지 않은 것들을 때우려고 하는,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이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들도 자신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자신이 제대로 된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취향이나 성격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반론 봉쇄? 물론 가오나시의 모습을 보고 현대인과 완전히 일치한다거나 아니면 현대인의 모습들을 얘기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현대인이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많은 매체와 그리고 미디어에서 소비 그리고 뭐 어떤 그런 자본 소비 혹은 이미지의 어떤 그런 범람, 이미지의 범람이 진행된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가오나시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 현대인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글에서의 3단 구성은 처음, 중간, 끝. 처음에는 간략하게 요약하고 중간에서는 줄거리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끝이죠. 끝에서는 마무리하고 의미 부여한다. 그리고 문단에서도 이런 3단 구성이 필요하다. 주장을 했으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단, 그리고 혹은 예시 같은 것들을 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론을 봉쇄하면 완벽한 주장 문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글을 쓰는 것 자체는 물론 어려울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게 쉽지만 않은 일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치히로도 갑자기 센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치히로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넓히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의 노력의 대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